잡캐스트 취업앤 직장 힐링 캠프. 자, 오늘도 시작됐습니다. 길벗의 취업 팟캐스트. 자, 여기 오늘 새로운 게스트 분들 계시고요. 일단 우리 잠도 좀 깰 겸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녹음을 했는데 지금 편집이 거의 오늘 정도 끝나가지고 아직 다 듣지를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잘 모르지만 오늘 또 한번 지난주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으니까요. 지난주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참여했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제가 게스트로 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일단 먼저 인사를 한번 나눠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씨부터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상식사전의 독자 황한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어랑 국제경영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이영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이 게스트고요. 또 이분들의 또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실 또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상식사전의 저자 문병용입니다. 저는 컨설팅 회사, 금융회사, IT 회사에서 벤처 투자나 마케팅, 그다음에 인터넷 기획 등의 일을 하고 지금 증권회사 임원으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주로 이제 취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래 지난주에 녹음할 때 아직 그 제목을 정하지 못하고 녹음을 했었습니다. 녹음할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제목을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제목과 좀 약간 의미 있는 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나온 그 신문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이제 2030 구직자 3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결과더라고요. 31.4%가 미취업으로 인해 연인과 헤어진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3분의 1 정도가 취업 문제로 이 애인과 헤어지는 이 불행한 이 사태, 이 불행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이런 때 어떤 도움이 참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마침 이런 고민의 연장선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제목이 결정이 된 게 그래서 잡캐스트 취업앤 직장 힐링 캠프라고 저희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이 아이디어는 지난주 참여자였던 우리 한솔 씨의 뭐 이제 얘기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소감을 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좀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좀 좋은 기억을 안고 좀 더 힘차게 취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좀 이제 본격하기 전에 그 지난번 한솔 씨 참여를 하고 저녁에 같이 이제 본부장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그랬는데 뭐 지난주 참여해본 뭐 소감이 어땠어요? 예, 이제 처음에 이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이리저리 듣다 보니까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게 됐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 집에 바로 가자마자 책을 사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회사들을 자기소개서를 하나하나 뜯어 고치면서 그렇게 고쳤는데 그 결과 친구들한테 자소서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한다면 넣는 서류마다 통과가 될지 않을까 이런 예감이 듭니다.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힐링 캠프가 많네요. 네. 꼭 우리가 고용해서 나와서 얘기해 줘. 이거 그런 거 아닌데. 짜서 하는 얘기 아니고 진심이고 실질적인 결과까지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많이 안고 계실 건데 저희가 보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물어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취업 직장 고민 게시판에 올라온 한 분의 글을 제가 간단하게 좀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분이 올해 2월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제 졸업하신 것 같아요. 경기도 위치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계시고 1년 휴학을 하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지금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채용 사이트를 들락날락하면서 구직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근데 모두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난 대학생 활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학과 뭐 자격증, 영어, 봉사, 뭐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움츠러든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자신감이 상실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어학연수나 인턴 경험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도 하고 부족한 글 실력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불충분했다라는 생각도 한다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좀 고민이 지금처럼 뭐 상반기 채용 기간까지 무조건 손 놓고 있기보다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데 그동안 학교 다니며 쌓아온 시간이 아까운 마음에 눈높이가 잘 낮춰지지 않는다. 그리고 주변에서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더 결정을 하기 어렵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게 뭐 저의 눈높이를 낮추어 학벌과 전공에 상관없더라도 서둘러 취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반기 채용 기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부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글을 뽑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이었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뭐냐면 25살의 무게라는 저는 25살에 이런 고민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런 좀 되게 공통적인 그리고 저희 게시판 올라간 글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 뭐 좀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신 분이 쓰신 글인데요. 저는 25살 때 이런 고민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30 돼서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은 5년이나 빨리 하시니까 뭐 괜찮은 거죠. 지금 보면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스펙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그 서류 전형이 잘 통과가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스펙을 쌓았는데 뭐가 안 된다.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영어 점수도 아니고 학점도 사실 아니고요. 그다음 뭐 되지도 않는 이상한 자격증 같은 거 많이 따왔다고 기업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신경도 안 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에 이 일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 일과 관련돼서 뭐를 준비해오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경험은 안 하고 대부분 그냥 피상적인 뭔가 이게 남한테 서류에 쓸 한 줄을 쓰기 위해서 그것만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런 게 오히려 없어도 이 친구는 정말 인생을 풀리 뭔가 느끼면서 경험을 해보려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진짜 남들이 안 해보는 그런 해보려고 생각 못했던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봤구나 라는 글이 자기소개서에 써 있을 때 그때 그게 읽는 사람한테 가슴을 확 울려갖고 얘를 좀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취직이 되는 거거든요. 인터뷰에 초청이 되고. 근데 많은 경우에 글만 번드른하게 쓰고 어디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멋지게 쓰면 된다 그런 그 유행어 같은 거 그 패션처럼 다 그 말을 좋은 문구를 따다가 쓰려고 했는데 읽는 사람이 그게 뭐 한두 개 읽을 때는 좀 감동스럽겠지만 200개씩 읽고 그러면 뭐 또 이렇게 써왔네 이러면서 눈에 안 들어가고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첫 직장 말씀하셨는데 첫 직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갈 수 있는 최고로 좋은 회사를 가야 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이름을 딱 들으면 아는 제일 좋은 이름을 가진 회사. 연봉과 상관없이 연봉이 제일 보통 그런 회사들이 적어요. 적어도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직장은 가장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좋은 회사를 가되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지금 뭐 어느 정도 시간이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아무데나 그냥 잡아갖고 들어가면 또 후회하고 금방 나와야 되고 하니까 6개월 정도는 시간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있는 일을 좀 찾아서 하시고 뭐 자소서에 쓸 얘기도 그다음에 인터뷰에 가서 말할 얘기를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정말 가고 싶었던 첫 직장에 그 좋은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25살의 무게를 뚫고 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선생님의 얘기 듣고 뭐 이렇게 게스트 분들 중에 혹시 뭐 더 관련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뭐 그러신 건 없으신가요? 네, 한술 씨. 실질적인 질문을 아까 이어서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공채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 혹시 중소기업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대기업은 다 떨어지고 중견기업도 다 떨어지고 중소기업만 붙은 상태에서 이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첫 직장은 중요한데 그럼 나는 이 중소기업 붙은 거를 포기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가기 위해 뭐 1년이나 6개월을 더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중소기업을 그 상황 속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은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친구들이 보통 이제 처음에 대기업을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낮은 뭐 중견기업을 또 지원을 하고 또 떨어졌어요. 이제 나머지 갈 데가 없어요. 다시 대기업 가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다 떨어졌거든 이미. 그죠? 다시 기회가 있으면 대기업을 또 해볼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무작정 놀 수도 없고 시간 가면 갈수록 갭이 커져갖고 더 못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갈 수 있는 합격된 회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 회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대기업이 꼭 있어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작은 기업이 납품을 한다든지 파트너로 일을 한다든지 꼭 그런 게가 있어요. 거기에 눈에 잘 띄어갖고 그쪽 사람들이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방에 딱 들어가면 좋은데 한 방에 못 가면 한 쿠션 이렇게 쳐갖고 좀 돌아가더라도 결국에 원하는 회사를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쟤는 나랑 비슷한 애인데 쟤는 대기업 가고 월급 많이 받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같이 일하면서 맨날 그런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같이 일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기서 꼭 저 사람들 눈에 들어갖고 내가 저 회사를 꼭 옮겨가야지. 2년 후에는 누군가 나를 뽑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월급이 그 사람보다 훨씬 적어도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쪽에서 저 친구 꼭 데려오고 싶다. 우리 회사에 데려와서 해야지. 그리고 몰래 연락을 합니다. 너 우리 회사 와서 해보지 않을래? 연봉은 이만큼 많다. 뭐 예를 들면 해서 기회가 오고 옮겨서 이제 자기가 가고 싶었던 회사를 뭐 한 2년 늦더라도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동훈 씨나 영롱 씨는 뭐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관련 안 돼도 물어봐도 됩니다. 그럼 사연이랑 비슷한 건데 아까 뭐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연에서. 근데 그런데 경기도 소재 4년제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솔직히 학벌이 조금은 떨어질 텐데. 네, 떨어질 텐데 그러면은 이 학벌을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를 잘 쓰는 것밖에는. 자소서도 있고 이력서도 있죠. 이력서에 왜냐하면 학교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력서에 보면 뭐 인턴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인턴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라도 분명 일한 경험이 있어요. 학교만 딱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면 진짜 요즘에 취직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노력도 안 한 거거든. 학교를 좋은 데를 나왔냐 안 나왔냐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었던 남들 뭐 한 두세 개라도 적어도 했던 그 아르바이트 경험도 없는 애면 이 회사에 안 뽑아준다. 이런 게 요즘 세상이기 때문에 학교 이름이 좀 안 좋더라도 그 학교에서 내가 뭐 적어도 특별활동을 이런 걸 했는데 거기서 내가 리더를 했다든가 애들 많이 이끌고서 이런 경진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봤다든가 이거는 학교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뭐 좋은 회사에 인턴한 경험이 좋겠지만 그 정도 아니면 뭐 두세 달이든 뭐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아르바이트 아니면 정말 뭐 좀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거라도 뭔가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이런 게 세상이 있었구나. 회사 가면 이런 비슷한 게 있을 텐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배우고 느끼고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자기소개서에 스토리로 이렇게 감동적으로 잘 만들어 갖고 쓰면 이 친구는 뭐 학교는 그렇게 좋은데 안 나왔지만 정말 헝그리 정신도 있고 회사 와서 요거를 아주 핵심을 잘 알고 이 일도 잘할 것 같다. 그러면은 기회를 주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 명문대학교 학생만 회사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도 꼭 명문대에 있는 사람 출신만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학벌을 바꿀 수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자소서하고 이력서를 잘 쓰면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저희가 회사에서 이제 팀장 역할을 할 때 최근에 이제 면접을 많이 봤어요. 신입사원들 면접을 많이 봤는데 저한테 이제 선택권은 이제 제가 실무 면접에서 제 선택권이 있는데 선택권에 있을 때 제가 딱 보면 좋은 대학교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이라는 이제 많이 알려진 대학이겠죠. 좋은 대학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없는 친구와 저 대학은 조금 뭐 이렇게 지방대일 수도 있고 조금 뭐 그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그 다양한 경험들에 나 동아리 진짜 회장을 하면서 사람들 이런 이 정도 될 사람들 데리고 이런 성과를 뭐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다 이런 것들 되게 자신감 있게 쓴 친구와 저는 선택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나중에 일을 시켜봐도 맞습니다. 훨씬 더 낫더라고요. 네. 그냥 자기 일만 자기 것만 맞죠. 보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볼 줄 알고 주변을 볼 줄 아니까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훨씬 더 낫더라라는 게 그거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 사연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오늘 게스트 오신 분들이 아마 궁금한 게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신 거지 하나씩 좀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뭐 누구부터 한번 김동훈 씨부터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저 첫 번째 질문은요. 그 석사 과정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하는 거랑 석사 과정을 마치지 않고 그냥 바로 학사만 마치고 졸업하는 거에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예, 옛날에는 석사를 마치고 오면 석사 2년을 인정해주는 그 회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석사를 마쳤다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거나 인정을 하더라도 한 1년만 인정을 해주는 회사가 많고요. 나중에 지금 이제 전공이 컴퓨터 예. 공학과니까 나중에 공대를 나와서 뭐 예를 들면 대학원을 MBA를 한 다음에 나는 비즈니스 쪽으로 쫙 가서 IT 쪽에 비즈니스를 하나 하겠다. 뭐 벤처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 테크놀로지도 이해하고 또 이제 경영도 이해하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려면 학부만 하고 경영학을 나중에 대학원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테크놀로지가 좋아서 이쪽으로 쭉 개발도 하고 이쪽으로 기술적인 거에 좀 더 포커스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학부 나온 것보다 석사 나온 게 훨씬 그 배운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석사를 대접을 안 해주더라도 2년을 했는데 1년밖에 안 알아주더라도 실력을 위해서 이제 그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갈 거냐에 따라 대학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 그 개발자들 대우가 별로 못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많이 대우를 못 받는지도 좀 궁금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대접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요 공급이 얼마나 실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 항상 값이 결정이 되는데 옛날에 IT 버블 때 한 10년 전에 그때 개발자들이 엄청 몸값이 높았었어요. 벤처 바람을 타고 그때 막 어느 정도만 개발하면 막 연봉 1억 준다 그러고 정말 막 2배, 3배 이렇게 돼갖고 데려갔었어요. 근데 연봉 많이 준다니까 사람들이 개발 일에 막 몰렸죠. 몰리면서 공급이 늘어나고 이거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다시 값이 쫙 내려가고 옛날에 10년 전에만 해도 전산학과, 뭐 컴퓨터공학과 이런 데가 공대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과였어요.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컴퓨터공학과가 지금 거의 제일 사람들이 기피하는 과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뭐 잘못된 게 아니라 나와서 하는 일이 어려웠거든. 남들 놀 때 못 놀고 밤에 좀 뭐 해야 되고 주말에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쎄빠지게 해봤자 내용이 어려우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보세요.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미국 회사 글로벌 회사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잘 나간다는 IT 회사들 지금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 자체가 전체 경제를 막 살리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지금 개발자들이 엄청 부족하고 각자 나가갖고 또 조그만 그 개발 회사 만들어갖고 앱 만들어서 뭐 대박이 나고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게임 회사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하는 개발자는 널리고 널렸는데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이 얼마 없어서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개발자는 몸값이 엄청 높습니다. 높고 앞으로도 굉장히 높을 거고 지금 실제로 밖에서 모바일 개발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만 잘하면 이 사람 몸값은 그냥 부르는 게 이제 값이 되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직업이 뭐 대접을 못 받는데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면 대접 받습니다. 그만큼 아직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웹 기획 쪽을 제가 한동안 일을 많이 했어가지고 저한테 가끔 이제 추천을 좀 사람 좀 알아봐 달라. 근데 예전에는 기획자를 알아봐 달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게 경향이 바뀌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좀 알아봐라. 이게 정말 근데 저도 알면 내가 채용하고 싶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정말 맞아요. 이렇게 정말 잘하고 오랫동안 자기 일을 꾸준하게 했던 사람이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프로그램들이 그냥 네. 기본적인 웹 개발 정도만 하는 거지. 이게 정말 깊이 파고들고 그래서 뭔가 맞습니다. 성과를 내고 이런 프로그래머들은 정말 수요가 딸리는 지금 시대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거는요. 많이 이제 공급이 부족합니다. 네, 수요가 딸린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거거든요.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또 질문. 네, 질문
영롱 씨가 하나 해보시죠. 아, 제가요? 네. 저는 며칠 전에 KBS 그 남자의 자격에서 전현무 아나운서가 이제 취업 특강을 해주시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자신의 장점은 눈치가 빠른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눈치가 빠르다 이거는 너무 이렇게 약삭해 보이고 이래서 그 좀 다르지만 특이하진 않고 너무 이렇게 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좀 남다르고 좀 특이하게 쓰려는 그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다른 게 지원하는 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아나운서께서 눈치가 빠르다고 썼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거 약삭 빠른 놈 아니야? 이거 눈치만 빨라고 이거 어디다 쓰겠어? 이런 상황에서는 눈치 빠른 게 장점이 아닌데 사실은 눈치가 빠릅니다라고 그냥 끝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눈치가 빠릅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스토리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가 이 방송국에서 봤을 때 그렇지 방송국에 눈치 없는 놈들 정말 많았고 우리 고생시켰는데 선배들한테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잘해갖고 이런 동생 들어오면 좋지라는 스토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눈치가 빠르다는 건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하고 다르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나한테 읽는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떻습니다 사실 이런 점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돼서 이런 거를 보여줬습니다 하고 스토리를 써주는데 그 스토리가 읽는 사람한테 굉장히 관련이 있고 이거는 되게 좋다 이렇게 보이게 쓰는 거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려고 하지 말고 특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의미가 있는 거에서 좀 차별화된 걸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이게 답입니다. 혹시 뭐 주변 친구들 중에 그 자기소개서를 되게 특이하게 쓴 걸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뭐 선생님께서 보신 그 자기소개서 중에 제일 뭐 특이했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정확히 그 상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정말 많이 봤잖아요. 제가 많이 보고 많이 고쳐주고 그다음 기업에서 뽑을 때도 많이 봤는데 대부분의 자기소개서가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서 그냥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쓱 지나가는데 어떤 경우에 얘 인생이 전체가 딱 느껴지는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있죠. 이게 내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고생했는데 진짜 헝그리 정신으로 얘가 여기까지 정말 이상한 마음을 먹지 않고 살아왔다는 게 대단할 정도의 정말 극한 상황에서 살아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와 얘는 정말 구제를 해야 되겠다. 얘는 꼭 내가 인생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기회를 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소재 자체도 좀 참신하고 분명히 무슨 영화에서 하나를 따온 것 같은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무슨 또 갈등 구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뭐 해결이 되는 스토리 근데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어야 자기소개를 읽다가 대부분 그냥 뭐 또 이렇게 써서 막 넘어가다가 이거는 완전히 확 꽂혀갖고 쭉 읽다가 보면 야 얘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러고 또 인터뷰에서 만나면 인터뷰에서 또 막 만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들어갑니다. 스펙이 훨씬 좋은 애들을 물리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역경이 많은 애들이 별로 없지. 그렇지. 아닐까요? 근데 역경이 많은 거는 일부러 뭐 역경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이 쓸 얘기가 없어서 그런 소리를 못 써요. 왜냐? 시도를 해본 게 없거든. 나가서 젊은이들이요. 나가서 모험을 해라. 뭘 해봐라 하잖아요. 안 해요. 뭐 이렇게 요거 좀 하다가 이거 좀 실패하면 어떡하나. 엄마가 이 길 가지 말고 저 길 가라 그랬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가죠. 학원 가서 점수 달라고. 그런 거 백날 해도 소용없다니까. 이제 그런 거가 중요한 시절이 지나갔어요. 너무 스펙 좋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좋은 명문대 나오고 뭐 영어 만점이고 이거 다 그냥 보면 그렇구나 하지 아무 느낌을 안 준다니까 이제는. 근데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내는 별게 없어도 이놈은 어떻게 살았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헛똑똑이에 이제 질렸거든. 너무 똑똑하게 보였는데 왔다가 우리 엄청 고생시킨 애들한테 질렸기 때문에 그런 참신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4학년이다. 저 4학년인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시간이 뭘 얼마 안 남아. 몇 달이면 나가갖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인터넷에서 옛날이야 사람도 못 만났지. 지금 인터넷에서 SNS 있지, 뭐 포털 있지, 카페 있지, 돌아다니면서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껴서 뭐 올라가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럼 하나 차려갖고 사람들 불러 모아서 거기서 대장하고 뭔가를 불러 일으켜갖고 하세요.
그 경험을 나중에 자소서에 쓰고 이력서에 쓰고 가서 인터뷰에서 자랑하시라고요. 오케이? 스토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새 그 스토리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그 스토리텔링 이렇게 마케팅 방법 중에 네네네. 스토리텔링이 정말 많이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막 교육도 참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실제로 주변에 보면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스토리로 못 풀어내요. 그렇죠. 자기가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잘 정리를 못 해보니까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이. 그런 거 보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자기 인생을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하고 얘기를 잘 좋게 써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거냐 예. 이런 훈련들은 꼭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걸 미리부터 한번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정말 동감합니다. 그럼 한솔 씨 뭐 물어보고 아. 싶은 게 여쭤볼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참신한 스토리 하나 소소하게 들은 게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력서 중에 이제 특기란이 있잖아요. 근데 친구 중에 친구가 실제 사례인데 특기에 고기 굽기를 적었대요. 그러니까 흔히들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과감하게 적었고 근데 실제 인성 면접에서 다른 이야기보다 또 임원분들이 거기에 관심이 꽂혀가지고 너 고기 어떻게 굽냐 방법을 설명해봐라. 근데 이 친구가 또 엄청 준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고기 굽는 법을 열심히 설명하고 또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선배님들을 위해 고기를 구워주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거의 그 이야기만 하고 결국엔 합격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신한 사람을 원하는 것 같고 사고방식이 더 창의적이면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도움될 것 같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때. 사실 그 임원분들이 고기 굽기에 고기 굽기라고 쓴 게 참신해서 뽑은 것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고기 굽기를 잘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윗분들을 제가 잘 모시고 예, 맞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생활할 때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검증을 해보고 싶은 거고 만나봤더니 고기 굽기 얘기가 막 나왔으면 아 이놈이 됐네. 이 정신이면 얘 정말 뺀질거리지 않고 정말 잘하겠구나. 이걸 보여줬으니까 들어갔을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희한한 걸 뽑아내겠다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 제일 중요한 그 본질을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잊지 말아야 될 점이라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직장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죠. 요새 고기 자르는 가위를 드는 막내들이 별로 없어요. 요새. 거기다 또 실제 사례인가요?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렇군요.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용롱 씨가 하나 더 질문하고 넘어갈까요? 이거는 좀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 이제 면접을 볼 때 자기가 준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모르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에 뭐 붙여주신다면 더 준비해와서 대답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성의를 보이려고 어떻게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떻게 하는 게 더 그게 그러니까 참 운이 많이 따르는 건데요. 네. 질문이 자기가 잘 알거나 준비한 거를 물어봐주면 땡큐인데 정말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하나 하는 걸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경우는 대답을 그냥 아는 척을 했어. 요거 그래 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성이 있어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대답을 했는데 이 사람이 더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 너 이제 좀 아는 척 한다 이거지. 근데 이 고수가 볼 때는 얘가 아는 척을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괴롭히려고 넌 모르면서 아는 척했지.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갱하고서 얼굴 빨개지고 막 당황하고 이러면 이제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거는 잘 모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노력도 안 하고 이 건방지게 성의가 없네. 그리고 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분야를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분야는 뭐 잘 몰라? 그럼 뭐 알아? 뭐 다른 건 뭐 얘기할 거 있어? 그러면 그때 이제 준비해 놓은 걸 제가 이 분야는 잘 압니다. 항상 이 사람들이 나한테 준비된 걸 안 물어봐서 내가 어필을 못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뭘 물어보든지 간에 자기가 준비해간 자랑스러운 업적하고 주제를 싹 바꿔갖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인터뷰는 이 사람이 물어본 것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어필하는 시간이거든요. 뭘 물어보든 자기가 준비한 걸 대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싹 조금 물꼬를 조금만 바꾸면 주제를 바꿔갖고 이건 이렇게 근데요 이건 이렇거든요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쏙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준비한 거 서로 막 얘기하다가 아까 그 고기 굽는 거 잘한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기분은 좋은 거예요. 이 친구 나랑 얘기가 통하는구나. 그럼 그냥 뽑히는 거예요. 그게 그 업무 얘기 하나도 안 해도 뽑혀요. 오케이?
네. 동훈 씨도 질문 많았잖아. 예. 저는 또 그 영어랑 학점이랑 스펙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데 그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서 예. 오케이. 영어 학점 스펙. 사실은 영어 학점 이게 다 스펙이라는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스펙 하나라고 보장. 근데 스펙 안에서 여러 가지 스펙이 있는데 어느 걸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외국계 회사에 가서 무슨 마케팅을 한다. 근데 영어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 이때는 토익 점수와 상관없이 영어 실력이 진짜 좋아야 됩니다. 이때는 영어에 올인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분야도 알아야 되지만 사실은 언어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언어를 해야 돼요. 그때는 뭐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학점이랑 뭐 영어랑 다 같이 잘해야 된다? 뭐 다 같이 잘해야 돼. 학점은 성실도의 척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받아야 돼요. 막 2점, 5점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제대로 안 했는데 직장 와서는 제대로 회사는 나오려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점은 넘어야 되겠고 3.5점 요즘에 뭐 좀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스펙보다는 정말 이 회사에 왜 오는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게 믿어지고 그거랑 딱 관련된 거를 많이 준비를 해온 진짜 여기 오면 빨리 안 나가고 회사를 위해서 한 10년 정말 열심히 일할 것 같다 이런 애면은 되는 거야. 영어 좀 못해도 돼요. 900점 안 돼도 되고 학점 뭐 3점 넘으면 되고 근데 3.9점에 뭐 토익 980 맞았어. 근데 너는 여기 왜 지원하냐?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냐? 근데 얘가 같이 멍한 얼굴로 나를 같이 쳐다보고 있다. 그럼 걔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 이유를 나한테 알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 가만히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 아까 질문한 거 이게 뭐 분산 투자, 집중 투자 이거 이렇게 주식에서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뭐 추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것도 중요하다, 저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 다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쫓아가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 하려고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 고민하는 건데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그러면은 그냥 내가 정확하게 어디를 갈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라는 목표 없이 그냥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대부분 다 그렇죠. 분산해서 이것도 하려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고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장점을 더 발전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단점을 보완해야 됩니까? 이게 요즘에 굉장히 큰 화두예요. 이제 옛날에는 야, 너 단점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를 좀 임프루브 해갖고 잘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요즘에는 단점을 조금 올려봤자 남하고 비슷한 중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점을 확실하게 잘하게 해서 차별화를 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다른 것도 어느 정도 되는 상태에서 꽈락이 없을 정도로 기본을 한 상태에서 자기 스페셜티가 있어야지 정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그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걸 되게 잘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0 이상, 토익 800점 이상이 미니멈이다. 그럼 미니멈은 맞춰놓고 그중에 내가 이거는 되게 잘한다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를 어느 정도 하면서도 올인해서 하나 잘하는 건 있는 거죠. 그럼 너 뭐 잘해 했을 때 이거 잘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랑 관련 없이 그냥 이것저것 다 지원을 하니까 너 뭐 잘해? 근데 뭐 잘하는지 지도 잘 모르고 그다음 그거랑 상관없는데 지원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회사를 쓰다 보면 많은 회사를 쓰게 되는데요. 이제 지원 동기가 항상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동종업계라고 하더라도 이제 워낙 원하는 회사가 하나 있을 수 있는데 두, 세 개, 네 개, 막 10개 되면은 제가 이 회사를 왜 지원해야 되는지 좀 막막할 때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좀 팁 같은 거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케이. 그게 회사를 지원하든 무슨 외국에 뭐 유학을 가기 위해서 예. 외국 학교를 지원하든 우리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 회사나 학교는 하나예요. 예, 1등하는 곳. 예. 그지? 근데 그 회사가 아닌 곳에 쓸 때도 뭐 할 말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지원할 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서울대나 하버드에 지원한다. 그럼 너 여기 왜 지원했어? 하버드니까요. 이게 원래 답이에요. 예, 그지? 맞습니다. 근데 하버드니까요 해서는 안 뽑아줘요. 예. 어떻게 되냐? 하버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전 세계의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 그럼 리더십에 대해서 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학교로 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문화가 다 다르고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업종이지만 어떤 회사는 뭐 인화, 화합을 중요하고 어떤 회사는 그냥 개인이 잘 나갔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게 중요하고 그 회사마다 좀 문화가 달라요. 거기에 자기가 맞다는 거를 물론 그걸 알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예. 보통은 큰 회사들은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요. 우리 회사의 인재상,
우리 회사의 문화, 우리 회사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게 자기랑 맞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맞을 때 지원하면 확률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맞는 사람이니까. 근데 맞는 회사에 그냥 좀 재수없게 떨어졌어. 그럼 다른 회사에 해야 되는데 사실 잘 맞진 않아. 예. 근데 내가 여기 회사를 꼭 가야 되겠다. 예. 여기가 넘버 2나 넘버 3 초이스다. 예. 그러면 그 회사에 그게 맞다라고 그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연관을 시켜갖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회사랑 맞는 친구가 들어왔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든 학교든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잘 알아내서 거기랑 그거를 딱 부각시켜서 난 이 회사에 이것 때문에 옵니다. 제가 요런 사람이거든요. 요렇게 매칭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아무데나 똑같이 하나 써갖고 다 뿌리니까 그 사람들이 얘는 써온 거 보면 저 회사에 맞는데 왜 우리 회사 왔지? 예. 이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서류 보면서 심지어는 저희 그 자기소개서에 그 지원 동기에 다른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본 적이 있었어요. 많습니다. 있어요. 100%입니다. 그분들은 100%입니다. 100%입니다. 100%. 아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저도 참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그 본부장님께서 근데 그 말씀하셨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그런 인재상 네, 이런 네. 것들 이제 뭐 그 기업의 문화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그게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 기업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의 그런 특징 뭐 예. 이런 인재사항을 좀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면 또 다른 오케이. 혹시 좋은 방법은 예. 없을까요? 팀장님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떤 회사에 정말 가고 싶다 그러면 그 회사 홈페이지만 보거나 인터넷에서 정보 얻어갖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는 다른 사람 다 똑같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만나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좁아서 미국에서 한 6달이 건너면 다 사람들 알 수 있게 된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2개나 3개 건너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아는 사람 없어도 뭐 선배, 친구, 뭐 그 사돈의 팔촌, 형의 뭐 여자친구의 뭐 옛날 뭐 누구 이렇게 하고 하면 한 3달이 건너면 꼭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든 비벼갖고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뭐 술 한잔 사면서 형님 뭐 누님 제가 여기 꼭 들어가고 싶은데 이 회사 어떻게 뭐 어떤 사람이 중요합니까? 저 같은 사람 갈 수 있습니까? 어떤 거를 좀 보여줘야 되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야, 너 딱 보니까 우리 회사 너랑 안 맞는다. 아니면은 너가 딱 우리 회사에 맞는 스타일이야. 우리 회사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아, 그게 중요합니까? 제가 이런 거 갖고 있는데 그래, 그거 얘기를 가서 해라. 그렇게 아주 정말 핵심이 되는 정보를 인사이더한테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만나서 들어야 돼요. 어려워도 사람은 꼭 만나셔야 돼요. 근데 뭐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알아보는 게 그 회사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게 아니라 저희 가면 근무 조건이 어떤가 이런 거를 위해서 알아보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무 조건도 뭐 알아봐야죠. 적혀 있기는 뭐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뭐 8시 출근시키고 밤 12시에 퇴근시키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뭐 또 동훈 씨가 뭐 이렇게 나이 관련한 뭐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 마지막 것 같은데요. 휴학을 하거나 다른 것들을 준비하느라 나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아지면은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 있는지 그 부분 알고 싶어서요. 처음에 그냥 딱 들어가서 불이익을 주진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다면 우리 회사 또 우리나라는 나이가 중요하니까 위아래 이거 철저히 따지고 뭐 한 살만 형이라도 막 깍듯이 모셔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밑으로 들어오거나 신입사원으로 오는 거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조직에서는 물론 1살, 2살 선배들이 와서 뽑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데 그 위에 상사들은 한 10살 막 형님이 오셔갖고 뽑는데 이게 옛날에 뽑아왔더니 더 나이 많은 애가 들어오니까 불편하더라고. 애들끼리 뭐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일도 잘 안 되더라고. 이러면서 아예 그냥 안 뽑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 불이익을 너 나이 많으니까 넌 안 되겠다라고 얘기해 주질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게 당하는 불이익이에요. 그럼 알 수 있게 당하는 불이익은 뭐냐? 들어가서 그냥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이 그러면 좀 일찍 들어오지 그랬어요. 뭐 이러면서 좀 건방지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근데 그건 할 수 없어요. 참아야 돼. 저도 옛날에 대학원 다니고 군대도 3년 갔다 오고 유학 준비도 하고 이래갖고 나이 되게 늦게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막 4살 어린 이런 동생들이 막 그렇게 건방진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 늦게 들어갔는데 좀 참아야지. 대신 들어가서 더 빨리 크면 되죠. 열심히 해서. 그거 괜찮고. 근데 동훈 씨는 아직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민을 하신 건가요? 저도 지금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대든
공대는 또 대학원을 많이 가는 가니까.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대학원을 갔다 오고 제가 또 산업체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원 2년 마치고 산업체까지 갔다 오면 적어도 5년은 더 있어야지. 산업체 병특 얘기인가요? 예. 아, 병특은 경력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대학원 2년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5년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2년이 좀 늦어지는데 테크놀로지 쪽은 그게 실력을 쌓기 위해서 2년 늦어지는 거니까 늦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맞는. 그 길을 계속 가겠다면 네. 대학원도 가고 그다음 바로 병특해갖고 군대 대신에 경력을 3년 쌓는 거니까 그 길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늦어지는 것도 없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대학원을 갈 거냐 말 거냐에 선택할 수 있는 4학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네. 굉장히 유효한데 어떤 사람들이 이미 졸업을 했거나 나이가 많아진 상태에서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나이 많은데 어떡하죠? 근데 그 질문 할 필요도 없어. 나이 많은 사람 이미 나이 많잖아. 네. 그죠? 나이 많아요? 바꿀 수도 없어. 나이 많다고 지원 안 할 것도 아니죠? 그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저기 가야 되겠다면 가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해봐야지. 그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 학점 나쁘신 분들, 이미 바꿀 수 없는 분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하고 싶은 회사 하고 붙으면 땡큐고 안 붙으면 다른 회사 가고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뭐 영동 씨도 네. 뭐 궁금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 그래도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나이가 더 늦게 이제 신입사원이 되면은 그러니까 남성보다는 더 큰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그러는 게 사실이죠. 왜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직장 생활을 짧게 하거든. 왜냐하면 중간에 아기도 낳을 수 있고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남자들보다 좀 짧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에 오래 못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기왕이면 좀 젊은 친구가 와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이 먹고 들으면 얘가 혹시나 뭐 다 요즘에 그렇지 않고 커리어 오랫동안 하니까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 친구 이렇게 나이 먹고 들어왔고 몇 년 안 하고 금방 또 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뭐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회사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무 조금밖에 이 친구가 공헌을 못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미국 같은 데서는 물어보지 말아야 될 질문인 뭐 나이는 뭐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도 나오니까 뭐 결혼을 할 거냐 뭐 아기는 언제 가질 거냐 이런 건 사실 원래 개인적인 질문에서 물어보는 게 아닌데 그런 걸 사람들이 또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친구가 또 사회가 계속 일할 수 있게 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일찍 빨리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준비가 좀 덜 됐더라도 빨리 들어가는 게 좋죠. 슬프네요. 근데 또 실력이 되게 뛰어나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정도 되면 또 그걸 다 뛰어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얘가 정말 얘밖에 못한다. 아니면 이걸 할 수 있는 애들이 정말 드물다. 그럼 그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거 되기가 되게 어려워. 그렇게 잘하기가. 뭐 이렇게 어려운 뭐 질문들이 많이 이렇게 어렵다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원래 이제 예정했던 질문 외에 지금 하나 보니까 있는 거 조금 약간 긍정적인 그냥 플러스 될 만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예정되지 않은 것지만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보니까 기본적인 자격 요건 외에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스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뭐 그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정도 꼽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영롱 씨가 물어봤는데요. 혹시 뭐 이렇게 그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거 혹시 추천해 줄 수 있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기본적인 스펙 말고 드러나는 스펙 말고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하지만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같이 사람들하고 일할 때 제일 필요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스펙인데 이것도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인관계 기술이에요. 대인관계 기술. 이 대인관계 기술이 영어로 인터퍼스널 스킬, 사람들 사이에서의 기술인데 요거는 특별히 뭐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노력을 통해 갖고 사람들하고 많이 관계를 하고 실수도 해보고 사람 상처도 줘보고 미안하다고도 해보고 내가 잘해갖고 칭찬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겪어보면서
이게 요렇구나 하면서 사람이 좀 둥글둥글 해주고 좀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를 잘 되기 위해서는 남들한테 대한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고, 사람을 좀 좋아해야 되고, 좀 싫어하더라도 자꾸 부딪혀서 사람들 좋아해 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 남이 어떻게 느낄까 좀 민감하게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 공감도 좀 해봐야 되고, 이런 노력을 하려는 그 자세가 필요하고, 또 보통 EQ, 그 감성지수 좋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하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도 잘합니다. 혼자 되게 혼자만 막 분석하고 이런 일을 안 맡으면 대부분이 다 누구랑 엮여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리고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고객한테 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인관계에 좋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처음에 들어갈 때 스펙하고 상관없이 그 다음부터 쭉 크는 이유가 그런 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딴 사람하고 차별되게, 그럼 넌 뭘 잘하냐? 제가 뭐 영어도 잘하고 뭐 학점도 좋고 그런데 특별히 이게 뛰어납니다. 저 5분 있으면 5분만 주면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고개 뒤집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래? 너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동안 딱 준비해놨던 내가 제일 자랑스러운 스토리를 쫙 꺼내는 거야. 와, 너 대단하다. 또 그런 얘기 없었어? 또 두 번째, 우리 한 앵콜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3개 준비하잖아. 3개를 또 얘기해줘. 얘를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와서 얘기처럼 못해도 할 수 없어. 들어왔잖아. 또 봐줘. 근데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뽑힙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게 어렵다 이런 얘기가 조금 몇 개 있었는데,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황을 탓하지 말고, 야 그래 다들 어렵다. 근데 나는 그래도 할 거다. 이 마음가짐을 먹어야 돼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미국도 어렵고 정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야. 더 정말 어려운 세대예요. 우리 애들 세대는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그래도 할 거니까 어려워도 난 이기고 한다. 이 마음가짐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젊은 애들이 전부 저는 어떡하죠? 그러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러면 안 돼요. 어렵다는 사람 주변에 있지도 말고 된다는 사람 근처에 가서 배우세요. 실제로 저도 이제 작년에 공채 실패했을 때 좀 상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랑 같은 처지 친구들이 그때 많이 힘들어 그랬었는데 저는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 스펙에 맞지 않는 회사 인턴을 도전을 했고, 그 결과 저희 겨울 방학 때 그것을 이루어서 2달 동안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정말 어떤 기회도 찾아올 수 있고, 또 그 결과가 정말 좋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솔 씨는 거의 한 2주 만에 거의 이제 치료가 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퇴원시켜야 되겠어요. 이제 뭐 또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 게스트 두 분 처음 와가지고 되게 좀 어색했을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예정됐던 시간이 거의 다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시면. 나도 집에 가서 후회합니다. 오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면. 취직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믿는 거 좋고요.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맞는 방법으로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면 그냥 요즘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냥 지식인에 들어가서 초등학생 답 달아주는 거 그거 보고 있는 거야 애들이. 지식인에 들어가고 뭐 지식인에 뭐 좋은 답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다더라 하는 답도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정말 시중에 나가서 좋다는 책들 여러 권 사서 3번씩 읽고 이력서 100번씩 고치고, 무슨 팁 없어요? 이렇게 좀 빨리 가는 길 없어요? 족보 없어요? 이런 걸 하니까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진짜 실력 없이 다 이런 금방 가는 그 방법이 없나, 그런 거 추구하지 마시고 진정한 실력, 누구를 만나도 내가 떳떳하게 움츠러들지 않고 그래 너 나랑 한판 붙자, 내가 정말 잘하거든, 이 정도 준비됐을 때 지원하면 다 붙어요. 실력을 쌓는 데 집중하세요. 꼼수 부리지 말고. 네, 꼼수 부리면 나는 꼼수다 해서 깝니다. 조심하시고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매주 한 번씩 이제 스님께서 마무리할 때 좀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파이널 코멘트를 2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뭐 팁이나 족보, 지름길을 추구하지 말고
사람들은 다 알아보니까 진정한 실력을 쌓아라. 두 번째, 남들이 시키는 거, 엄마가 좋다는 거, 이 길을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만 이제 듣지 말고 참고는 하세요.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무시하지 말고 다 어른들 말씀은 들어야 돼요. 하지만 그게 나랑 맞는지, 내가 이 길 진짜 좋아하는 건지, 그 다음 자기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왜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려고 그러지? 내가 왜 이거 되고 싶은 거지?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닌가? 자꾸 왜라고 물어보세요. 회사를 들어가서도 왜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멍하고 일도 똑바로 안 하고 왜 이렇게 해놨어? 글쎄요. 이러니까 애들이 출세를 못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했을 때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맞건 틀리건 소신을 갖고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다가 그게 좀 방향이 잘 잡히거든요. 그 다음에 감이 좋아져서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라. 이상입니다. 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혹시 뭐 이 관련해 가지고 뭐 직접 출연 안 하시더라도 궁금하신 거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사이트는 제가 뭐 길버 출판사 또는 뭐 신화공으로 검색해 들어오시면 제가 신화공 IT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취업 직장 고민 게시판이 있고요. 그러면 그게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고민을 올려주시면 오늘 답변해 주신 선생님께서 직접 그 고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물론 혹시 이 자리에 꼭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도 거기 오셔가지고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또 다음에 참여하실 수 있는 아마 이제 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 2회째, 오늘 2회째 했는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